slow jazz in the morning, like the heat of July when you hold me. Your love moves like magic, alchemy. Never felt this before. 자, 그러면은 오늘 저기 여기 왜 왔을까요? 되게 멋있는 카밋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따라오게 됐거든요. 네,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이제 공랭식 포르쉐 모임이 생겼어요. 루프트게 굴트. 직역하면 공랭식인 거죠. 루프트가 독일어로 공기고 루프트 한자가 있잖아요. 아, 콜드, 그 냉각을 시켜준다. 그 공랭식. 지금 도쿄로 넘어왔어요. 도쿄 고속도로에 KK선이라는 폐 고속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된다면서 고가도로는 이제 안 쓴다 하더라고요. 이 KK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들어본 기억은 없네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KK선 아실 거예요. 어디 나왔어 이게.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 보면은 한이랑 션이 같이 달리면서 우리 빠르게 달리면 경찰차도 못 따라가나 하는 그 씬 있잖아요. 그게 거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KK선입니다. 아.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많이 봤죠. 그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차나 막 이상한 차를 좋아하지만 사실 포르쉐는 막 크게 잘 아는 게 없거든요.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정말 재밌어요. 역사도 재밌고 모터스포츠도 재밌고 그 모터스포츠에서 파생된 차들, 그런 모터스포츠 헤리티지 마케팅을 진짜 잘하고 있고 서브컬처적으로도 대단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저희는 이제 몸소 피부로 체험하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고속도로를 걸어 올라갈 수 있다니. 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차들 번호판에 50%는 다 911인 것 같아요. 911, 993, 930, 964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하루짜리 행사하는 게 안 믿겨져요, 전. 한 일주일에 해놔도 될 것 같아요. 네. We have this for $15 or I was hoping they were going to announce something at the literature show. Yeah, right. 제일 첫 번째 포르쉐랑 마지막 포르쉐잖아요. 포르쉐한테 마지막은 없습니다. 현행 최신의. 네. 거기가 이제 포르쉐 스포츠카의 시작을 알린 356과 현행 끝판왕 더버 GT. 네. 바이작 에디션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옛날 타로 맞네. 얘가 아까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시트가 너무 예뻐요, 안에. 되게 이쁜 직물무늬. 한번 리스토어를 해준 행사 같아요. 기어봉이 미쳤네. 근데 휠이 좀 요즘 차 휠 같거든요. 그러네요. 투피스로 개조를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은 뭐다? 훅스다. 저게 그거죠. 코나 N에 들어가는 그 휠. 같은 제조사라고. 맞아요. 그게 훅스예요. 914.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예요. 914. 되게 각지게 생겨서 이쁜 것 같아요. 그 옛날 개그 생각나네요. 저 차 엔진이 고장났어요. 왜요? 엔진이 없어졌어요. 그 밈. 서브컬처 얘기 나가지고 기억나는 게 네. 아스팔트 사나이였어. 허영만 작가님이 그때 당시 포르쉐 잘 모르셨는지 네. 포르쉐 엔진을 앞에다 그리셨어. 그때 감탄하는 씬이 있습니다. 이 많은 포르쉐 중에 내 포르쉐가 한 대도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레카로 하면 시트잖아요. 네. 근데 그 업체에서 예전에 구조용 포르쉐를 만든 적이 있어요. 레스큐. 레스큐 포르쉐. 네. 그때 색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 요거랑 같은 시리즈로 911이 있었는데 그게 뉘르부르크링에 투입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 니키 라우다가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 레스큐 어. 포르쉐가 이 차예요. 그게 영화 러시에 그대로 고증이 돼 있어요. 약간 좀 소름 돋았어, 이 색깔. 이 차 뭐가 없게요? 사이비라가 없네. 이거 북미형 그건가요? 이때 당시 독일 사람들은 숄더 체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옵션이었어. 얘도 유니크한 차예요. 이게 912구나. 바디는 911이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11 하면은 플랫6 그쵸. 박스 6기통이잖아요. 네. 얘는 플랫4가 들어갑니다. 356 엔진이 들어가. 기통이 두 개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볍고 코너링에서 그 포르쉐 특유의 엉덩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91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관리는 하셨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데일리로 타실 정도면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되게 이걸 뭐라 그러지? 블라인드? 미국 차는 이거 밖에 많이 달잖아요. 그쵸, 루버 네. 까만색으로 딱딱딱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이렇게 나무에 짜여진 애들은 히어로카. 이 행사의 히어로카 되는데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이 차는 설마 559네요. 유명한 차인가요? 이 차의 오너가 유명하죠. 뭐죠? 막스 오리도. 포르쉐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게 저도 처음 알긴 했어요. 워낙 JDM만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시트도 옛날 포르쉐 느낌인데 브리트예요.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은 포르쉐는 스탠스는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스탠스카 뭐 낮춰놓은 차 좋아하지만 얘네들은 낮춰놓으면 좀 너무 웅크린 개구리 같아서 이 차가 왔어요.
번호판에 달려있잖아요. 이거 레이스카예요. 1963년에 네. 제1회 일본 그랑프리에 참여했던 포르쉐, 일본 모터스포에 참가했던 첫 번째 포르쉐입니다. 되게 기념비적인 차네요. 근데 그게 살아있어요. 1963년에 레이스했던 그러니까. 차가 그것도 공공도로 번호판에 달려. 그냥 양산차가 살아있으면 한국 관리 잘했네가 되는데 이 레이스카가 살아있는 거야. 저 차 되게 사파리 갖고 있어요. 카이엔 그때 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포르쉐의 근본은 다카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트랜시베리아 그래가지고 카이엔도 오프로드 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네. 포르쉐 공식으로. 최근에 또 911 다카르라는 차가 나왔어요. 그쵸. 포르쉐와 트랙은 물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프로드를 안 챙긴 건 절대 아니에요. 세차를 하지 마십시오. 이 차는 지금 더러워지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과학 오버한 생각을 쓰고 있는데 네. 이걸 덕테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일부러 오리의 색깔을 여기서 칠하지 않았나. 아, 약간 과대망상. 그러니까 서브컬처에서도 기억났던 차가 서킷의 울프라는 일본의 만화가 있어요. 네. 거기 아마 카레라가 나올 거예요, 이 차가. 역시 클래식한 백트 타이어. 분이 휠캡. 이 색깔이 미쳤는데? 356에 쿠페도 있는 건 처음 알았네. 있죠. 코나에서 지니 쿠페를 아, 탔어. 참 맞네. 이 안에 인테리어 봐. 타코미터 색깔도 파란색이었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가죽 좋아합니다. 진짜 혁대에 쓰이는 그 가죽이잖아요. 혁대라니요. 이마선이 도대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영한 MZ입니다. 아니 근데 공랭 모임이라고 저 캠퍼도 실제로 외국 가면은 저기다 포르쉐 엔진 올리는 애들 많아요. 테츠 이쿠자라고 네. 일본의 전설적인 레이서였어요. 그분이 운전했던 차가 하나같이 다 아이코닉했는데 네. 핑크색 935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분의 따님인 마이 이쿠자 분께서 네. 약간 지금 패션이랑 되게 접목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런던에 살고 계시고 구두드에 옛날 아버지 포르쉐를 타고 힐클라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낭만. 이 차랑 일본의 어떤 차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아, 스카이라인 그 차군요. 스카이라인 타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거슬러 올라가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1964년에 제2회 일본 그랑프리 우승했던 차예요. 네. 제1회 그랑프리 때 네. 이제 스카이라인이죠. 그때 당시에 프린스 스카이라인이죠. 크라운한테 발렸을 거예요. 레이스에서 우승한 차를 월요일날 사요. 그런 문화 많았는데 그렇게 지고 나니까 스카이라인의 판매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스카이라인 그 세단 차체에다가 글로리아의 6기통 엔진을 넣고 차체도 막 길게 해요. 근데 거기 갑자기 일반 개인 참가자가 904를 갖고 와요. 7번째 랩에서 904가 갑자기 늦춰지더니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앞지릅니다. 네. 그때 보고 있던 일본의 팬들은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차도 이길 수 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따여가지고 포르쉐가 이기긴 해요. 최근에 밝혀진 일화에 따르면은 포르쉐 904 드라이버랑 스카이라인 드라이버가 친구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합의하에 한 번만 봐줘라, 팬 서비스 한번 해줘라. 어떻게든 간에 앞지르는 차는 만들었다. 네. 1966년 제3회 일본 그랑프리 때는 프린스도 제대로 된 레이스카 R380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포르쉐가 나왔어요. 너무 안다 좀. 906이 나와요. 포르쉐가 당연히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포르쉐가 리타이어를 합니다. 프린스가 우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스는 닛산에 합병을 되면서 프린스의 모터스포츠 막은 그렇게 멋있게 닛산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근데 또 요거랑 매치되는 차가 희한하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911 보이시나요? 제 위에 뭐 달려있는 1965년에 네. 몬테카를로에 나갔던 911 렐리카의 레플리카 버전이에요. 1965년 몬테카를로가 911의 모터스포츠 데뷔전. 온로드 레이스가 아니라 그쵸,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데뷔를 했어요. 포르쉐는 워낙 뭐 RSR이나 뭐 르망이나 이런 데서만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온로드 베이스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포르쉐의 근본은 오프로드에 있습니다. 이 차랑 같이 나갔던 차가 904입니다. 904도 내리에 나갔어요. 904도 랠리에 나갔어요. 똑같은 연도에. 트랙에서도 잘 달리고 오프로드에서도 잘 달리는 차다. 헤드라이트 같은 게 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미니 몬테카를로 보면은 네, 똑같이 돼 맞아, 있어요. 맞아, 저기. 맞아. V1의 팝업 라이트도 있었나요? 아, 그쵸. 슬랜트 노즈. 굉장히 귀한 차입니다. 와, 돌방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달리는 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뒤에 보시잖아요. 우리 네. 지금 왔던 길. 근데 차 배치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삐뚤빼뚤하다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레이스 그리드예요. 맨 처음이 아까 356이었고 지금 뒤로 갈수록 최신차. 최신차라기보다는 트렌드죠. 싱어가 지금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 차는 메인 스폰서가 이세키네요. 그래 이 새끼.
이것도 레이스 나가던 차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포르쉐가 956이 있고 962가 있어요. 956은 당시 이제 유럽 베이스의 레이스에 나가기 위해서 만든 차고 962는 미국의 임사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하니까 그 안전 규정이 굉장히 빡셌어요. 양산사도 미국은? 그렇잖아. 미국에 나가려면 안전 규정 때문에 저 휠 베이스를 더 늘립니다. 앞쪽을. 956 같은 경우는 발이 차축 위에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차축 뒤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앞에를 더 늘립니다. 956과 961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문짝 사이까지 거리를 보면은 이게 956인지 962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몰랐던 건데 슈페판이네요.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 슈테판 포르쉐 할 때 그 맞아요. 그 차예요. 슈페판에서 기아 스포티지 다카르 랠리카를 만들었어요. 아, 잊고 있었네. 956 같은 경우는 네. 생산 대수가 30대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차는 962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962의 코드네임을 따가지고 최근에 이제 LMDH 포르쉐가 나갔던 게 963인 거죠. 959. 비운이라면 비운의 슈퍼카잖아요. 그 비운 덕분에 또 다른 세상에서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랠리 나가서 요거 사륜을 했던 차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륜 뜯어서 GTR에 아테사를 만들었다는 카더라가 또 있더라고요. 랠리를 나가려는 차를 취소를 했으면은 저 같으면 약간 또 타박 레이스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했을 거거든요. 물론 르망에 나간 차가 있습니다. 네. 961인가 그래가지고 르망에 나간 차가 있는데 더 미친 랠리, 다카르 랠리에 내보낸 거잖아요. 지금 개조를 해가지고. 심지어 이때 드라이버가 지금 제네시스 앰버서더 제키 익스. 와. 황홀해요. 아, 완간 미드나잇은 실화 기반입니다. 저 미드나잇이라는 클럽이 네. 옛날 유명했던 폭주 클럽이에요. 그 클럽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몇백 킬로 이상 꾸준히 밟아야 된다. 보통 예를 들어서 TBK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 전 이거 좋아해요. 물론 제가 폭주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차는 안 필요할까 내가 이거 범퍼만 좀 떼가지고 좋아해요. 아, TV로는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예전 범퍼 중에. 그 애프터 바디킷 중에. 그쵸, 약간 라메고 스타일로 네. 해가지고. 그건 너무 갖고 싶은데 했다간 철컹철컹이는. 그렇죠. 최근 포르쉐 튜닝 트렌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RWB. 저 윙에 자기 차랑 똑같은 거 올라가 있는 건 좀 많이 부러운데. 차를 좀 낮춰서 막 꺾고 뺀다고 했을 때 순정 핸다에서 최대한 살리는 걸 선호해가지고 오버 핸다를 막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긴 해요. 저는 최근에 나카이 막 작업하는 거 보고 나서 되게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그냥 뭐 썰고 실리콘질 바르는 거 뭐. 저도 솔직히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긴 한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거든. 나카이가 절대로 우습게 볼 튜닝은 절대 맞아요, 아니다. 진짜. 포르쉐만 쓴 게 아니라 옛날 스카이라인인가 닛산도 썰었었다고. S15. 아, 맞아요. 그리고 그분의 주력은 A86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 JDM도 많이 건드렸고 드래그 포르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엔진이 미드십이에요. 저렇게 생긴 차가 번호판이 왜 어떻게 로드고잉. 진짜 르망 로드고잉이에요? 양산하려고 만든 차도 아니고 양산차도 아니고 로드고잉으로 개조를 했다고 번호판이 달려 있다는 게 이 차 봐야 돼 우리. 군용차다. 왠지 코드도 제가 아는 그거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차 별명이 네. 나토입니다. 저 짝에 있는 그 그쵸? 나토인가요? 북대서양 조협기구. 네. 진짜 그 나토예요? 진짜 그 나토예요. 보시면은 한국 버전을 바꾸면 약간 군납. 이제 루프에서 엔진 시험했던 차예요. 테스트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일본 오너가 갖고 왔대요. 기자들한테 눈에 안 띄게끔 이렇게 국방색으로 칠한 게 별명이 나토입니다. 그래갖고 이 차가 엔진 이름이 BTR인데 네. 그룹 B의 터보 루프.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룹 B 랠리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차라고 합니다. 여기선 지금은 좌우 의자 높이가 똑같은데 네. 초기 때 보면은 네. 조수석이랑 운전석 높이가 달라요. 그 실제 랠리카들 보면은 앞에 보는 거는 드라이버만 하면 되고 조수석에 있는 코드라이버는 페이스노트만 읽으면 되니까 앞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조수석을 확 낮춰놨어요. 그럼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좌우가 좀 달라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파츠가 다른지. 그냥 피스 박힌 오버 핸다인데 여긴 아니네요. 맞아요. 그게 다릅니다. 왜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마 옐로버드지 않을까? 전 옐로보드보다 뒤에 있는 봉고차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실제로 B32라는 포르쉐 엔진이 들어간 폭스바겐 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루프잖아요? 이 차는 지금 존재를 몰랐던 차예요, 전. 여기만 갑자기 르망이네요. 다 르망 차지만 일본 내구 레이스 뛰었던 차들입니다. 저기 든 드라이버 중에 쿠니미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도 되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그 치치아 케이치가 동경했던 원조 드리프트 킹인데 진짜 KH가 동경했던. 이거 이 차예요. 경찰차. 912입니다. 지금 차주분께서 가나가현에 교통경찰이셨대요. 경찰 학교에 이 차가 전시가 있었는데 네. 그 차를 보면서 이 차를 꼭 갖고 싶다. 네. 그 당시에는 폐차가 됐었는데 네. 이 차를 살리려고 미국에 보냈다가
다시 역수입해서 살린 케이스입니다. 그냥 보블 시대랑 맞물려서 그런지 슈퍼 경찰차라 해야 되나? 뭐 토치기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그쵸.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기증받은 차라고 합니다. 아. 보험회사 같은 데도 있었고, 무슨 상사 네. 이런 데서 기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등록된 그 GTR이랑 LC500 경찰차들도 보면은 다 기증으로 처리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 서류 같은 것도 딱지인가? 딱지인 것 같은데, 이거? 님 몇 킬로임? 그러니까. 이 차도 컬러감 되게 좋네. 아, 너무 예쁘다. 그 포르쉐는 안 어울리는 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깔끔한 공랭 포르쉐를 타고 있어도 이런 거 올리려고 어떻게든 빗뛰어서 왔을 것 같아요. 이만서님 좋아할 만한 차 같은데, 진짜. 와, 씨, 노란 애플. 근본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정 펜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크게 막 안 건드린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빼놓은 거잖아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그러니까 오너의 그 열정이 보이는. 저 체크무늬 시대가 너무 좋아요. 딱 골프, 옛날 포르쉐 이런 차들. 제 환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 연료통도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앞에 랠리 라이트랑 저 가죽이랑 혁대. 저희가 막 차들 건너뛰면서 봤는데 지금 70분째 보고 있거든요. 1시간이 순삭? 순서. 돈 더 봐야겠어요. 그래야죠. 그냥 저도 포르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반 농담 반 말로 한 96사이즈나 다 비트 언저리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제레미 크락슨이 말하는 것처럼. 고성능 비틀. 포르쉐는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네. 재밌는 브랜드. 이때 전체가 다 포르쉐 행사장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901, 930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고 728 이런 거 지금 포르쉐 대접도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좋은 차지만. 물론 좋으지만 행사 취지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요. 물론 순행식을 위한 행사도 있어요. 그럼 에어의 워터를 가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거 제가 느낌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르쉐 행사인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무조건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안 아까우는. 진짜. 저희는 좀 더 구경하러 좀 가시죠. 더 구경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또 내일 가야 되는 카민 많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하이파이브 끝냈어요.